그 건축물에 대한 내력을 봐서 기준으로 항공사진을 측량을 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지, 지목이 임야든 다른 것이든 보고 판단을 하자. 지금의 보상 체계의 기준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동호 변호사. 토지보상 랩 채널에 방문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번에는 불법 형질 변경, 무허가 건축물의 부지, 지목에 관한 판단 등에 대해서 다뤄봤었습니다. 오늘은 무허가 건축물 부지에 대한 지목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지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해사항은 이제 무허가 건축물 부지에 관한 것인데요.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1984년 1월 24일 당시 항측 도면 등으로 건물이 존재한 점이 입증이 되면 형식상 지목이 어떻든, 이를테면 임야든 전이든 답이든 이 위에 건물을 짓고 있었다면 무허가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건물의 밑에 있는 부지는 대지로 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에서의 특이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법 시행규칙에서 2002년 12월 31일 날 부칙이 개정이 됐는데, 제5조 1항에 따르면 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가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토지 보상에 대한 규칙입니다.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89년 1월 24일 이전 것은 적법하게 보고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즉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한 것이면 형식상 지목인 대부분 임야나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에다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는 89년도 이전에 건물에 대해서는 그 지목, 원래 이 건축물에 대한 지목인 대지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건축물 부지는 어디까지의 면적이 대지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 대법원 판례는 2001두 7.121 판결인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무허가 건물 등의 부지라 함은 무허가 건물 등의 용도, 규모 등 제반 여건과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감안하여 무허가 건물 등의 용도에 따라 불가분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무허가 건물 등의 부지에 대해서 당해 무허가 건물 등의 용도, 규모 등 제반 여건과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무허가 건물 등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범위 내의 불가분적인 범위 내에서까지만 토지의 대지로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국감정원 발행 감정평가 실무 기준에서도 아래와 같이 평가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등의 부지, 무허가 건축물 등의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해당 토지에 무허가 건축물 등이 건축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한다. 다만 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 건축물 등의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그 기준 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 즉 대지로서 평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당시 무허가 건축물들의 부지 면적은 해당 건축물 등의 적정한 사용에 제공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른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계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규칙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있어서는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보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 건축물들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등의 부지 면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을 적용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한정을 짓고 있는데요. 건폐율을 간단하게 보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서 용도지역의 건폐율들을 보면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70% 이하, 그리고 상업지역에서는 90% 등등이 있습니다. 녹지지역은 20% 이하고 있고요. 관리지역에서는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이 있는데 각각 20% 이하, 20% 또는 계획관리지역에는 40% 이하 등으로 각각 이제 건폐율에 대한 면적 초과의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과 관련된 불가분적 사용의 범위에 대한 판단을 보자면 그냥 대지 자체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와 불가분적으로 사용수익 관계에 있는 면적까지 확대해서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대법원은 2002 8325 사건에서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통로, 야적장, 마당, 비닐하우스, 천막 부지, 컨테이너, 자재 적치 장소, 주차장 등에 대해서는 그 무허가 건물의 용도에 따라 불가분적으로 사용되어 온 무허가 건물의 부지라고 볼 수 없고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토지라고 하여 불가분의 사용의 최소한의 범위만을 무허가 건물의 부지로 보고 있어서 상당히 축소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실무상 무허가 건물에 처마가 있다면 이 처마 끝 수평
투영한 면적까지를 부지 면적으로 일반적으로 산정을 해서 대지 면적으로 보고 있는 실무가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의 용도와 불가분적으로 사용되어 온 부지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주장해서 대지를 평가받아야 할 것인데요. 종종 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나아가 이 건물의 부지 부분은 역시 대지가 아닌 임야나 전이나 답으로 평가받아서 상당히 감액된 금액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과거에 뭐 공원이나 이런 곳에 지어진 건물들은 최소한 20-30년 정도는 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전히 주거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상속으로 인해서 이제 상속인들이 계속해서 이 부모님 집을 살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 건축물에 대한 이제 내력을 봐서 89년도 1월 24일 기준으로 항공사진을 측량을 해서 이때도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곳이 비록 임야라고 만약에 하더라도 옛날에는 이제 그 산에다 불을 질러서 화전민들이 거기다 농사를 짓거나, 물론 다 허가가 없었죠. 거기 위에다 건물을 짓거나 해서 오랫동안 살아온 적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서울에도 그런 집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89년도 하도 그런 일들이 많아서 그런지 딱 기준점을 정해서 89년도 1월 24일 이전에 있는 건축물들이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그래, 이 부분에선 대지를 사용했던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89년도부터 지금까지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건물을 짓고 살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지, 건물의 부지에 대한 판단은 지목이 임야든 뭐 다른 것이든 대지로 보고 판단을 하자, 그리고 그 면적은 불가분으로 이용을 했던 그 면적까지 확대해서 보자 라는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지금의 보상체계의 기준점입니다. 지금까지 무허가 건축물 부지에 대한 지목, 그리고 그 현황에 대한 판단, 보상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토지보상 랩 장동호 변호사였습니다.